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리디 탐욕 알고리즘입니다. 그럼 왜 탐욕 알고리즘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전에 탐욕 알고리즘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하죠. 출발지에서 목표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. 근데 문제에 따라서 뭘 택하는 거냐면 가장 짧은 예를 택하거나 가장 긴 예를 택하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제일 쏠려 있는 가장 작거나 가장 큰 값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탐욕 알고리즘,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 거냐면 이게 DP 아닌가요? 라고 할 수 있어요. 물론 제 생각에 DP로 풀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굳이 DP로 안 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가장 먼 곳부터 가보는 거죠. 그러면 가장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시작점이 있다고 했는데 왜 긴 쪽을 선택하냐. 대문 얘기가 조그만 게 있고 그 디스턴스 맥스가 있을 때 왜 긴 쪽도 있고 짧은 쪽도 있고 둘 다 있는데 왜 긴 쪽을 택하냐.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 집이 1, 2, 3, 4, 5잖아요. 일직선이란 말이에요. 5번을 방문을 해야 4번에 뭘 어떻게 5번 오는 길에 4번에 오는 것도 좀 같이 싣고 갔다 가볼까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먼 것을 먼저 선택하는 탐욕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루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. 자, 이제 그럼 n-1부터 점점점 해서 0까지입니다. 그럼 이게 이제 인덱스라는 변수에 들어온다고 보죠. 그럼 이제 if 해요. deliveries 이렇게 되죠. 여기에 인덱스를 주고 0보다 큰가? 여기를 꼭 방문해야 되나? 왜냐면 0이면 방문 안 해도 되니까요.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루프를 돌게 되죠. 이제 어디서부터 하면 인덱스의 빼기 1부터 0까지 인덱스 2가 돼요. 그래서 내가 여기를 5번을 방문하는 김에 두 번째 루프는 4번에 방문해도 되는 4번에 줘야 될 택배도 같이 가지고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 문제의 n의 개수를 보면 1보다 그 다음에 0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이죠. 이게 10만입니다.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개의 루프를 물론 이 안쪽 루프가 작아지긴 하겠지만 비고 노테이션으로 보면 이게 아마 n 제곱에 수렴할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더하기가 되니까 전부 다 방보다는 개수를 더하게 되니까 되고 따라서 비고 노테이션으로 보면 n 제곱에 수렴하는 방식 루프를 두 번 돌면 이렇게 돼요.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. 하나 10만이니까 0 2개 그 다음에 억이죠. 0 4개가 두 번 있으니까 이제 100억입니다. 얘는 뭐보다 크냐면 대략 10억이나 21억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. 보통 우리가 뇌피셜로 요 숫자보다 크면 보통 시간 초과로 풀기 어렵다라고 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. 이 두 개의 루프 중에 하나는 없애야 돼요. 그러면 바깥쪽 루프를 없앨 수 있느냐? 못 없애죠. 일단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어떤 식으로든 여기 방문해야 되잖아요. 여기 한번 방문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바깥쪽 루프는 못 없앤단 말이에요.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여기죠. 이 두 번의 안쪽 루프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고민을 해보는 거죠. 그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이 문제에서 놓치는 부분이 길이 일직선이에요. 길이 일직선입니다. 따라서 5번을 간다고 하면 4번을 갈 수도 있고 3번도 들릴 수 있고 2번도 들릴 수 있고 1번도 들릴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그리디 알고리즘에 따라서 가장 큰 수부터 방문을 하죠. 그러면 만약에 5번에서 택배를
갖다 줘야 될 건 없는데 상자를 수거할 것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. 예, 그러면 CAP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요 4개의 지역에 전부 다 이 CAP에 해당하는 만큼 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이 숫자가 이 뒤에 모두 다 해당한다는 겁니다. 반대로 4번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? 4번의 입장이 되면 이 4번부터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.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변수 하나로 뒤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. 예. 이게 이렇게 말로 들으면 좀 이상한데 이제 코드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어요. 네,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부분을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봤어요. 자, 첫 번째 루프는 가장 먼 집부터 차례차례 방문하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서 방문해서 날라야 될 거를 미리 빼줘요. 여기와 여기에서 딜리버리 리메인드 캡 이렇게 해서 빼주고, 이 캡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날라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양보다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안쪽 루프에서 뭘 도냐면 실제로 몇 번 방문해야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. 예. 체크하는 거죠.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. 너무 캡이 작으면 여러 번 방문할 수밖에 없겠죠. 만약에 캡이 10인데 여기 딜리버리스 인덱스가 50이다라고 하면 일단 5번은 무조건 방문해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5번에 5번 방문해야 돼요. 그리고 5번에 갈 동안 1, 2, 3, 4번에 들려서 뭘 싣고 갈 수도 없어요. 근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 5번에서 5번 간다고 하면 반대로 싣고 올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5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. 여기서. 예, 그래서 여기 보면 5어예요.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동안. 예. 왜냐면 둘 다 양수일 동안 둘러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음수일 때 5어를 통해서 둘 다 양수가 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거죠. 근데 양수가 됐어요. 빼기를 해요. 자, 4번째, 4번째 집에 방문하죠. 근데 빼기를 했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4번째 집에 방문해서 쓰고와야 될 거를 이 변수에 저장을 한 겁니다. 근데 0보다 커요. 이 얘기는 뭐냐면 5번을 방문하는 동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겠죠. 5번을 무조건. 5번에 있는 짐을 모두 다 택배를 갖다 주고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서. 근데 해보니까 4번째 집에 날라줘야 될 택배나 가지고 와야 될 빈 상자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큰 거예요. 그러면 이 안에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부분을 건너뛰게 되죠.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5번을 방문하다가 남은 운송할 수 있는 공간으로 4번 집의 택배와 상자도 다 수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스턴스가 늘어나지가 않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5번부터 4번을 거쳐서 마지막 1번째까지 방문하면 이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